태양이 가장 강렬하지만 하루 중 가장 더운 시간은 오후 2시쯤인 것처럼 입추가 지남으로 가을이 시작되었다는데 실제로는 아직 한여름인 듯 뜨겁습니다. 더위와 폭우로 지친 몸과 마음을 잘 추스리고 모두 심기일전하시기를 바라며 8월 각당 뉴스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각당복지재단은 가을학기 교육을 앞두고 개강 준비로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9월 첫 주부터 순차적으로 개강을 하게 될 각당복지재단의 교육은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위기 청소년 상담 자원봉사자 교육과 말기 환자들의 존엄한 마무리를 돕는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 가치 있는 삶과 죽음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이를 위한 죽음 준비 교육 지도자 과정, 상실의 고통을 치유하고 회복으로 이끄는 애도 상담 전문가 과정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 최초로 설립된 민간 자원봉사 단체인 각당복지재단은 한국 최초의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과 죽음 준비 교육 지도자 과정, 애도 상담 전문가 과정을 개설하였으며 한국 최초로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작성 운동을 시작한 단체입니다. 각당복지재단은 이 모든 일을 처음 시작부터 현재까지 중단 없이 이어왔고 이웃을 내 몸같이 섬기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나가겠습니다. 이 의미 있는 일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각당복지재단의 문을 열면 의미 있는 삶이 시작됩니다. 깨닫는 집 각당복지재단은 보다 많은 분에게 깨달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고자 깨닫톡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5월에 시작하여 세 번째로 진행될 8월 깨닫톡의 주제는 소리 없는 전쟁, 중독, 청소년 중독 무엇이 문제인가로 요즘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중독에 관한 강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제3차 깨닫톡은 8월 26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1시간 10분 동안 인하대학교의 김용진 교수의 강의와 위기청소년 상담 자원봉사자 2분이 청소년 상담 현장의 소리를 들려줄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 연명의료 결정제도의 의미와 취지를 알리고 현장의 이야기를 듣기 위한 2022년 연명의료 결정제도 체험수기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대상은 의료기관 및 등록기관의 종사자, 그리고 연명의료 결정제도 관련하여 직간접 경험이 있는 일반인입니다. 최우수상은 상금 100만 원에 수여상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상, 우수상은 상금 50만 원에 수여상장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원장상, 장려상은 상금 30만 원에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원장상을 수여받게 됩니다. 접수 방법은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하시면 되고 접수 마감은 8월 31일까지입니다. 발표는 2022년 9월 19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 게시 및 개별로 연락을 하게 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기대합니다. 노인복지관, 평생학습관, 종교단체 및 기관에서 웰다잉 교육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희 노인 여가복지시설, 마포 평생학습관 문해교실의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웰다잉 강의를 비롯하여 여러 복지관과 교회, 기관과 단체에서 웰다잉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4월부터 8월까지 25개 기관에서 총 146회기의 웰다잉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웰다잉 문화의 확산을 위해 열심히 준비하며 수고하시는 웰다잉 강사들을 힘차게 응원하며 발걸음이 닿는 모든 현장에서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8월 6일 토요일 V랩 사무실에서 라재건 각당복지재단 이사장을 초청하여 최근에 출간된 책 마스터 북토크가 개최되었습니다. 김영수 전 서강대학교 부총장의 사유로 진행된 북토크는 대학생, 청년들의 참여 가운데 라재건 동아알루미늄 회장의 창업정신과 경영철학, 평생을 헌신해온 자원봉사에 대한 울림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울러 우리 사회에 자원봉사 정신과 창업정신을 전파하기 위해 청년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토론도 이어졌습니다. 북토크에 참석했던 청년들은 어떤 한 분야에서 기존에 없던 것을 새로 만들어내고 일반적인 통념과는 다른 방법으로 정면 돌파해온 라재건 회장의 인생 철학 이야기는 젊은 세대에게 앞으로의 인생 항해에서 방향을 제시해주는 나침판과도 같은 역할을 해주었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번 북토크 시간은 성공한 기업의 창업자이자 인생 선배로서의 멘토와 앞으로의 삶의 방향을 모색하는 MZ세대가 만나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뜻깊고 소중한 만남의 자리였습니다. 7월 22일 금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각당복지재단 강당에서 2022년 제1차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상담사를 위한 보수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교육은 연명의료 결정제도와 생명윤리라는 주제로 생명과 평화연구소 소장 박충구 교수가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진행된 상담 사례 발표에서 취약계층 가정방문, 기관상담 등 세 그룹의 상담 사례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상담사들은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간접적인 경험을 할 수 있었으며 상담 지원 영역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생명윤리에 대한 묵직한 강의와 상담사들의 사례 발표로 이론과 실제의 균형이 어우러진 이번 보수교육은 각당복지재단 소속의 의향서 상담사 32명이 참여하여 뜻있는 시간을 공유했습니다. 방학이 되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교에서 해방되어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거나 가족 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설 안에서 무료한 방학 기간을 보내고 있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각당복지재단 반딧불이 클럽에서는 소년원인 고봉중고등학교에 입소된 청소년 125명에게 햄버거 세트를 전달했습니다. 고봉중고등학교의 담당자는 무덥고 습한 여름에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깜짝 이벤트로 햄버거 파티를 할 수 있도록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전해 주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이웃들에게 잠시라도 기쁨의 웃음을 웃을 수 있도록 소중한 후원을 해주시는 반딧불이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8월 18일 목요일 오후 3시 반에 소년보호관찰 상담 사례를 주제로 한 사회적 지지, 변화와 기다림이 줌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강의는 지난 2년 반 동안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상담 슈퍼비전의 대안 프로그램으로 서울 동부준법지원센터 조정배 책임관을 모시고 소년사범 사례를 중심으로 소년사범의 특성 이해와 가족보호관찰, 소년보호관찰 사례와 그 의미를 살펴본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소년보호관찰 상담 사례 시간에는 위기청소년 상담 자원봉사자와 관심 있는 분들 30여 명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참석자 중 위기청소년 상담 자원봉사자 교육을 이수한 분은 상담 슈퍼비전 1회 참관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시인 오세영은 그의 시 9월에서 코스모스는 왜 들길에서만 피는지에 대한 의문으로 시를 시작합니다. 또한 그는 아스팔트가 인간으로 가는 길이라면 들길은 하늘로 가는 길이라고 표현하면서 그런 의미로 코스모스 피어나는 9월을 하늘이 열리는 달이라고 합니다. 하늘이 열리는 9월이 다가옵니다.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8월 각당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